프로젝트를 위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소프트와 하드 컴포넌트를 생성할 수 있다면 엔지니어에게 아주 유용할 것입니다. 조작법이 얼마나 손쉬운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죠. 여기 보시면 1516 컨트롤러가 보이고요. MPIO가 있고 SP와 전면 패널에 배치되어 있고 이 모두가 프로피넷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단계로 포털 소프트웨어로 와서 새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이름을 Getting Started라고 정해보겠습니다. 엔터를 클릭하면 포털이 모든 하드와 소프트 컴포넌트를 포털에 넣을 수 있도록 프로젝트 컨테이너를 생성합니다. 이제 장치를 구성하고 클릭. 새 장치를 추가하고 클릭. 컨트롤러를 클릭합니다. 이제 하드웨어 컨테이너를 실제 프로젝트 컨테이너에 추가하면 실제로 하드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새 프로젝트 보기가 열려 있습니다. 좌측에는 프로젝트 트리 구조와 프로젝트 트리 구조의 상세 보기가 열려 있습니다. 속성창이 여기 아래 부분에 보입니다. 여기 중간에는 실제 장치, 네트워크, 그리고 토폴로지 보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품에 대한 선명한 실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우측에는 실제 작업 카드가 있습니다. 지금은 디바이스 뷰가 열려 있고 여기 우측에 작은 팝업 상자가 보이고 디텍트라고 불리는 작은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다른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물리적 스캔을 실행해서 실제적인 하드웨어 세트를 찾습니다. 하드웨어 세트를 찾아내면 CPU도 탐지해내고 플래시 LED를 클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LED가 맞는 것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맞군요. 체크를 풀고 다시 디텍트를 실행합니다. 이제 소프트웨어가 실행되고 이 로컬렉의 실제 올바른 파트 번호를 모두 찾으려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프로젝트로 갖고 와서 즉시 프로그래밍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로컬렉의 속성을 변경하고 싶다면 카드 중 하나에 포커스를 주고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 프로퍼티즈를 클릭합니다. 채널 6번이군요. 좋습니다. 아날로그입니다. 다이어그노스틱스에 있는 오버플로우를 선택하고 밸류 값을 1에서 5V까지로 변경합니다. 네, 이것이 디바이스 뷰입니다. 네트워크 뷰로 가볼까요? 지금 다중 하드웨어 컴포넌트가 보입니다. 실제 하드웨어 카탈로그를 사용해서 실제로 ET200 원격 렉을 선택합니다. 이제 실제 하드웨어 카탈로그로 내려가서 Distributed I/O, ET200SP, 인터페이스 모듈, 프로피넷을 차례로 열면 여기에 포커스를 주고 여기 네트워크 보기로 끌어다 놓습니다. 이제 완전하게 포커스를 주고 더블 클릭합니다. 장치 보기에서 포토리얼리스틱 뷰를 살펴봅니다. 카드를 추가하고 싶으면 필터 상자가 있기 때문에 이 로컬렉에 들어갈 수 있는 잠재적인 카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DI 카드로 가서 16포인트를 선택하고 첫 번째 것에 포커스를 줍니다. 이제 파란색으로 강조된 슬롯이 보입니다. 이 슬롯 중 하나를 실제 클릭해서 해당 슬롯에 포커스를 주고 드래그 앤 드랍합니다. 어느 것이든 문제 없습니다. DO 16포인트 카드도 선택합니다. 더블 클릭합니다. 아날로그 입력 AI를 선택하면 이것이 선택되고 이걸 끌어다 놓게 합니다. 끝으로 중요한 것은 아날로그 출력 AO입니다. 이 아날로그 출력을 끌어오고 이 렉을 실제로 닫기 위해 서버 모듈도 추가해야 합니다. 속성을 변경하고 싶으면 여기 이 흰색 터미널 스트립이 보이실 것입니다. 해당하는 특정 카드에 포커스를 주고 속성을 선택해서 실제로 Enable New Potential 그룹을 선택합니다. 이제 포털 소프트웨어에서 유사 실물 화면 보기가 바뀌게 되고 이 렉과 동일하게 보입니다. 네트워크 뷰로 돌아가서 마우스 오버 기술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강조 표시가 되고 이제 실제로 뭔가를 작업할 수 있게 됩니다. 네트워크 연결을 메인 CPU에 끌어다 놓은 다음 놓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이 렉에 자동으로 물리적 논리적 연결을 생성하게 되는데 자동으로 IP 주소를 할당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제 속성을 선택해서 포커스를 주고 만약 IP 주소 자동 할당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3으로 바꿔주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메인 CPU에 포커스를 주고 다운로드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면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실제 CPU를 찾으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CPU를 찾았습니다. 로드를 클릭하고 제가 하드웨어 섹션에서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추가했다는 것을 컴파일합니다. 동의하면 네, 동의했고요. 로드를 클릭하면 이 구성을 실제 CPU에 다운하게 되고 스타트 오를 클릭하고 나서 피니시드를 클릭합니다. 이제 완전한 기능적인 하드웨어 세트를 구성했고 예를 들어 여기 슬라이더를 위로 올리면 이 특정 시스템에 빨간색 LED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을 확인하려면 메인 CPU에 포커스를 주고 온라인을 클릭합니다. 상단에 오렌지색 바가 나타나고 여기 녹색 체크 표시가 되고 여기에는 빨간색 렌치 표시가 나타납니다. 실제 메인 CPU에 완전한 포커스를 줍니다. 포커스를 주고 나면 여기 아날로그 카드에 빨간색 렌치가 표시됩니다. 더블 클릭합니다. 현재로서는 채널 다이어그노스틱스를 클릭하면 채널 6번이 하이 리미트 익시디드라고 표시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겁니다. 1500Ti의 포털에 대한 새 시스템 진단은 사실상 펌웨어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 상자를 체크하면 자동으로 진단하는데 코드는 한 라인도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 보이듯이 이제 곧 모두 녹색 표시가 되었고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빨리 고 오프라인으로 가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을 하면 어떨까요? 혁신적인 걸 좀 보여드리죠. CPU로 가서 프로그램 블록으로 내려갑니다. 메인 OB1으로 갑니다. 여전히 드래그 앤 드롭 기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멀 오픈 접점, 노멀 클로즈 접점, 그리고 출력 코일을 끌어다 놓습니다. 실린더 회로를 만들고 다른 노멀 오픈 접점을 갖고 옵니다. 연결에 마우스를 올리면 녹색으로 강조 표시가 되는데 이제 이것을 코드의 이 라인에서 끌어다 놓고 싶은 곳에 두면 됩니다. 이번에는 태그를 작성해 볼까요? 실제로 뭔가를 좀 타이핑해 넣어보죠. 스타트, 모터, 스탑, 그리고 다시 모터를 입력합니다. 이제 이것을 하드웨어 세트에 연결하는데 실제로 화면을 분할하겠습니다. 실제 하드웨어에 포커스를 주고 줌인합니다. 여기 DO와 DI 카드를 볼 수 있습니다. 스타트를 선택해서 여기에 끌고 와서 제자리에 내려다 놓고 스탑을 선택해서 역시 끌어다 놓아서 제자리에 내려다 놓고 모터 코일도 마찬가지로 끌어다 놓습니다. 이제 코드가 완성되었군요. 시각적인 면은 어떤가요? 먼저 화면 분할을 선택 해제하고 Add New Device를 선택하고 HMI, 컴포트 패널 12인치 TP1200 컴포트를 차례대로 눌러 선택한 다음 OK를 클릭합니다. 이제 이 특정 HMI의 화면 아키텍처를 위한 위저드 창을 불러옵니다. 먼저 선택할 것은 컨트롤러에 대한 연결입니다. 넌 커넥션을 사용할 건데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헤더, 데이트 타임, 로거, 스크린 레졸루션이 보입니다. 디폴트 값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알람이 있는데 여기도 디폴트 값을 사용하겠습니다. 화면 아키텍처에 트렌드 뷰, 다이어그노스틱스, 알람이 이미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성해 놓은 현재 아키텍처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컨트롤 화면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시스템 화면이 나타나고요. 디폴트를 사용합니다. 여기 좌측 우측 하단에 실제로 어디에나 버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좌측에 놔두고 피니시를 누릅니다. 포털 환경에서 HMI의 유사 실물 화면을 봅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트워크 뷰로 이동합니다. 네트워크 뷰를 클릭하고 여기 모든 하드웨어 컴포넌트가 보입니다. I/O, 컨트롤러, HMI 같은 게 있습니다. 하지만 HMI와 컨트롤러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프로그래밍 코드로 들어가서 실제 HMI로 이것을 화면 분할해 보겠습니다. 여기 비트 필드를 선택해서 HMI에 끌어다 놓겠습니다. 이제 정렬 막대가 나타납니다. 파워포인트에서 사용할 수 있고 원하는 모양대로 버튼이나 아이콘을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크기를 재조정하고 속성을 변경하려면 마우스 우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한 다음 센터드로 이동시키고 이 텍스트의 실제 크기를 23으로 조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네트워크 뷰로 돌아가려면 여기 작은 버튼을 클릭하면 주소 라벨을 보여줍니다. 포털은 지능적이기 때문에 컨트롤러에서 HMI로 비트 필드를 이동할 때 네트워크 연결, 물리적 연결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IP 주소까지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메인 CPU에 포커스를 주고 다운로드 화살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코드에 이 변경을 실행했고 HMI에 연결했다는 것을 컴파일합니다. 로드를 클릭합니다. 이제 컨트롤러에 로딩하고 스타트 홀에 체크하고 피니시를 클릭합니다. 이제 이 패널에 대한 가상화를 수행해 보겠습니다. 아키텍처의 모든 패널에 가상화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패널을 구입하기 전에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스템 테스트에서 검증할 수 있습니다. HMI에 포커스를 주겠습니다. 스타트 버추얼리제이션을 클릭하고 이제 실제 컨트롤러에 연결을 만듭니다. 기존에 완성된 게 있고요.
여기로 건너와서 컨트롤 코드를 클릭합니다. 여기 가상화 패널에서 보시듯 0에서 1로 변했군요. 이제 전체 시스템을 단지 몇 분 안에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엔지니어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